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박범계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고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이죠. 우리 네, 장관님 맞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최근에 이런 발언 들어보셨죠? 뭐 당연한 네, 말씀. 누구 발언으로 기억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그 원칙적인 발언인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언론 재갈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충되죠? 뭐 장관으로서 뭐라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장관에게 여쭤보는 것은 판사 출신 장관이시고요. 대통령이 참모면서 여당 의원이 장관보다 앞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를 알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건상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의원이 24년 지적하는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가짜 뉴스 안 써야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식별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왜? 분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우겨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장관님,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전형적인 유체 이탈이에요. 대통령께서 이 발언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났다면 이거 여당에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과연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을 이거는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국가의 불행이죠.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전 정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자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어요. 당시 문 대표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라든지 소송을 당한 언론인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론과 특별론 또 상황과 전제 여러 가지가 다 고려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계제가 다른데 즉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일반론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상황이 물어보시면 다르죠.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왜? 답을 하겠습니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당과 그 말씀도 청와대가 엄청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정하는 상황이라는 당시에 거는 이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청와대가 유출 경위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당시에 야당의 대응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이때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2013년에는 그 어떤 국정감사장에서 광우병 파동이라는 엄청난 오보가 전국을 뒤흔든 그 사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허위가 있더라도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것까지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까지도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박범계 당시 의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일주일 전이죠. 바로 법무부에서는 검찰보도 재갈법 일종의 이런 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수사 공개 박범계 뜻대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오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분의 의견이시죠. 네. 예. 여기에 보면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등의 범죄 등 13가지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공개가 지금의 박범계 장관에 달려 있다. 이런 기사가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과 이 다른 의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장관님. 언론의 취재 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응하자. 이런 내용도 신설이 됐거든요. 언론의 취재 요청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오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 요청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할 때 들으면 이거는 오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규정이 막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의원님 질문이 하도 참 화려해서 뭐 화려하다니요?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이번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일독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중재법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규정의 법적인 기속력 같은 것을 포함해서 차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 목적하는 장관님, 취지가 장관님. 다른 것이기도 하고요. 장관님, 그 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박범계 법무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장관으로 있는 이상은 그 제가 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관여할 소지는 극도로 제가 자, 자제하겠습니다. 1분 더 주시죠. 네. 이번엔 법원행정처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언론재갈법을 보면요. 이런 조항이 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명백, 고의, 중과실, 허위, 조작, 오인 이런 개념이 굉장히 어렵고 주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 특히 이 규정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뭔가요? 조 의원님, 저 종전에 우리 네. 종전에 종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주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뭐라고 그, 하셨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법률에 대한 일정한 지시를 갖고 있는 행정처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밝히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네. 또 해외 유력한 어떤 언론 단체까지 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 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다니 잘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의견 내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의견 낼 수 있는 이치에는 정확하게 있지 않다라고 좀 보입니다. 예. 이거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처리될 거잖아요. 네. 자,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조순희 의원님. 여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순희 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코드 사법부란 얘기입니다. 저 지금 부로요. 아까 개회한 이후로 2시간이 지났기.